오늘 이제 연합뉴스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을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국정원 내부 보고서에 담긴 홍 전 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 이런 것들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 사실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중요한 고비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었죠.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을 싹 잡아들여라 했다라는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나오면서 계엄의 성격이나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규정들,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힘을 또 받으면서 굴러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당시에도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이 이 서로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상당한 물밑 전쟁을 펼쳤던 이유가 결국은 그 이후에 뭐 사법 처리도 사법 처리지만 이 관여 여부, 또 계엄의 그 선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문제, 계엄의 본질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두 사람이 진실 게임을 치열하게 벌였던,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당시에 어쨌든 국정원에서는 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 가이드,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하고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죠. 이 조은석 특검, 내란 특검의 조태용 국정원장의 공소장, 연합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직접 정보위원장실로 같은 날 오후, 지난해 12월 6일이죠. 그날 오후에 이제 국회 정보위원장실로 조태용 국정원장이 찾아가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도 처음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걸 특검에서는 허위 보고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을 조 전 차장이 만들어서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쪽을 이렇게 지지하도록 그러한 여론을 좀 조성할 목적으로 그런 허위 내용을 유포한 것 아니냐라고 특검팀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 전 국정원장의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이 결국은 홍 전 차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 이유는 결국 이러한 광범위한 당시의 계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여론, 이런 것들을 조성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고 이제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출입 기자들한테도 결코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그리고 홍 전 차장이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런 이제 문자 메시지 등을 조 전 원장이 측에서 발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홍 전 차장이 12월 6일까지는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그때 들어서야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말을 바꿔서 하고 있다. 자신에게 보고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등등 주장을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국정원 감찰실이 보고서를 그 뒤에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거 홍 전 차장의 이런 행동은 심각한 국정 기강문란 행위다. 이러면서 홍장원 개 XX 원차원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및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이런 걸로 해서 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또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이제 공소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어쨌든 국정원 수뇌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을 탄핵하고 그것의 신뢰성을 좀 깎아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펼쳤다라고 이제 특검에서는 보고 그 내용을 공소장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와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하면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를 조 전 원장이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12월 6일 오후 4시 40분, 43분쯤인데 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이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조 전 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삭제 관련해서 이제 대화를 나눈 거죠. 그 화면이 이제 일부 국회를 통해 공개가 되니까
홍 전 차장이 해임됐다는 말이 있던데 비화폰 회수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이제 박종준 차장이 조 전 원장에게 물은 겁니다. 그 상태는 그때는 이제 홍 전 차장이 사직서를 조 전 원장에게 냈을 때였던 거죠.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면직 처리가 되면은 비화폰도 당연히 이제 국정원에 반납될 그런 예정인데 조 전 원장은 이런 사실을 무시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비화폰 회수가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박종준 전 처장은 그렇다면 보안 사고에 해당되니까 이거 로그아웃을 조치를 하겠다. 통화 기록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화폰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조 전 원장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해서 이게 원격으로 다 홍 전 차장이 쓰던 비화폰이 로그아웃이 됐고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의 그 홍 전 차장과의 통화했던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런 것들이 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죠. 그냥 통상적으로 비화폰을 반납했으면 그대로 그 기록 같은 것들이 남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 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조 전 원장이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특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른바 증거인멸 혐의가 있다라고 조 전 원장의 혐의를 그렇게 본 거죠.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고의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또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으면 당시에 국정원의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년 전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국정원 내부의 CCTV 영상이 공개된 건 아마 그때가 처음 있는 일로 기억이 됩니다. 물론 이제 홍 전 차장이 움직이는 일부였지만 어쨌든 내부가 공개되면서 당시에도 이게 적절하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죠. 그런데 보안 결제 없이 그 영상을 국민의힘 쪽에 조 전 원장이 줬다라고 그렇게 지금 공소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홍 전 차장의 당일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해달라는 독촉을 받고 보안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걸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다라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도 당시에 공개된 게 어쨌든 이게 국정원 내부입니다. 여기 전화를 받고 있는 이 서 있는 인물이 이제 홍 전 차장인 거죠.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보통 이제 어쨌든 국정원의 어떤 자료라든지 뭐가 공개될 때는 사전에 이게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 그 검토를 거치고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 영상을 공개했을 때는 결론이 나기 전에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역시 하나 혐의를 더 추가를 한 겁니다. 당시 이게 이제 공개되게 된 게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이제 홍 전 차장이 계엄 당일날 국정원장 공관 마당에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 정치인들의 명단을 받아 적었다라고 처음에 이제 진술을 했는데 CCTV 보니까 그 시간에 홍 전 차장은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결국 국정원 조태용 전 원장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메모도 거짓이고 뭐 진술 그 시간도 틀리고 막 이제 이렇게 쭉 흐름을 가져갔던 거죠. 근데 홍 전 차장은 당시에 조금 착각은 있어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맞섰던 것이고 그 당시에 공개됐던 영상 이미 뭐 어떤 법원이나 어떤 수사기관에서 관련 영상을 제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기도 전에 이미 법원 등 제출용이란 명목으로 영상 비닉 처리를 의뢰했다라는 게 지금 특검의 어떤 시각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실무자가 보안 담당자에게 결제를 올려둔 상태였는데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인 2월 20일 오전 8시 49분 이 CCTV 영상을 국회 국조특위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란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이 영상을 국회에 제출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거기에 추가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뭐 계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이런저런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실 게임, 이게 당시에도 두 사람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고 그래서 누가 이제 진실을 얘기하냐 가지고 뭐 논란이 많았었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지금 쭉 흐름은 이 홍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 이쪽에 더 이제 무게가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특검이 이번에 공소장에서 기록을 한 내용들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당시에 이 좀 계엄의 우호적인 이런 불가피성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그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 홍 전 차장의 진술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였다. 그리고 허위로 진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특검의 시각이고 특검의 시각이 그 공소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최종적인 어떤 진실에 대한 판단은 이제 재판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특검 공소장에 담긴 당시 이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의 여러 가지 당시 상황에 대한 엇갈린 이 진술 게임 이런 부분들은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국정원법 위반 또 증거인멸 혐의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